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늘 들어서 아주 잘 아는 여드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모저모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생명을 노리고 있는 병이 아닌 것으로 일반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야, 그거 대수롭지도 걸 가지고 뭐 그러냐?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본인은 미관상 대단히 안 좋아하고 특히 여자는 더 그러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젊은 층 12살에서 24살,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 이 여드름을 앓고 있는 이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자그마치 80%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가벼운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의 생활 습관은 생명을 보존하며 건강을 돌보기 위한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요 한 두 주 전에 제게 한 어머니가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아드님이 아주 심한 여드름으로 고생을 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자세하게 여드름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다고 강의를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하고 상담 시간을 맞춰서 아주 참 어렵게 만났는데 바로 밖에 사무실 밖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실례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그 처리를 하는 중에 그 오신 손님이 스코필리온에게 바른 손 엄지손가락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응급치료해주고 뭐 하느라고 그분의 아마 분명히 한 10여 분 후에 전화를 하셨을 텐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성함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또 전화번호가 뜨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그분에게 연락할 기회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이 여드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깔끔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드름 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병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병도 아닙니다. 얼굴에 나타나고 있고 등, 가슴, 어깨, 심지어는 다리에도 팔에도 그렇게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연히 잘 알게 되고 또 젊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화를 하는지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무시해버릴 만한 질병의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생명의 장기인 뇌나 폐나 심장이나 간이나 신장보다도 훨씬 더 큰 장기가 바로 피부입니다. 제가 미리 강의해 놓은 피부의 생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이 피부에 문제가 생긴 이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 여드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인지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현대의학에서 하는 치료 방법, 한의가 하는 방법, 민간요법이 하는 방법, 천연치료에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추로패티가 하는 방법,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건이 여의치 아니해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교 1~2학년 학생, 집을 막 나가서 생활 습관과 음식까지 다 바꿔먹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지라 그들이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아주 무척 성화를 하시면서 좋은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제게 호소하시지만 제가 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본인이 해야 하는 피부에 나타난 질병이기 때문에입니다. 피부가 가장 해야 하는 일 중에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어디서 배설하는지 들으셨습니다. 제 강의 중에도 이미 있어서 신장과 간이 다 처리를 못했을 때에 몸이 피부를 통해서 독소와 노폐물을 그리고 필요 없는 잉여 영양, 지방이 말하자면 많이 들어온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부를 통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문제가 있어도 피부로 여드름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혈액순환 동맥 안에 동맥 경화증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트집 잡힌 거기에 가서 산화된 지방이 축적되고 있지, 이런 그 지방선을 통해서 배설시키는 그런 기능은 이미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해줍니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방에 기름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몸에 지방세포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독소와 모든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지방세포가 많아지면서 체중이 무거워지면서 지방선에는 모든 배설되지 못한 찌꺼기, 노폐물과 독소들, 화학물질들을 일단 급하게 저장시켜서 뇌를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몸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여드름이 난다. 그러면은 노폐물을 간과 신장이 다 처리를 못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한창 먹는 음식을 배로 세 배로 먹는 그런 한 사춘기의 시기를 여러분 보시죠. 그때에 정크푸드, 먹어서는 안 되는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몸에서 다 연소시킬 수 없는 이런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피부를 제3의 신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장으로 다 배설되지 못한 것이 땀으로, 그 다음에 심하면 지방선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피부에 나타난 그 현상으로서는 바로 이 피지선에서 지방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서 그 피지선이 엉겨붙고 막히고, 그래서 그 뒤에 막힌 뒷부분에서 염증도 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국소 피부만 들여다보는 거 아니라 몸 전체를 들여다볼 적에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여드름의 요인들이냐? 원인은 정확하게 구명을 못하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나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생명의 원칙이냐를 따라서 생활을 하신다면은 뿌리를 뽑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년이 가서 간이 나빠진다든가 신장이 나빠진다든가 아니면은 그보다 더 후반기인 40이 넘고 50대가 되면은 여자는 유방 문제, 남자는 전립선 문제. 왜? 나쁜 지방이 축적되면은 오는 그런 선장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인은 주로 뭐를 말하는가? 우선 체질이 부모로부터 유전인자에 그렇게 타고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피부에 기름이 많아서 그렇지.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그렇지. 그러면 여자는 왜 그런가? 여자는 제2의 여성 호르몬은 프로제스테론입니다. 그것이 남성 호르몬과 사천쯤 되는 그런 구조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계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러지,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지요. 과민성,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약품들, 특히 콜티손 계통, 그 다음에 호르몬제의 피임약들, 그 다음에 항경련제 이런 약품들도 피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동물성 식품, 그것도 동물성에 있는 나쁜 지방들, 또 정제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완전 연소를 일으키지 못하고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하여 신진대사에서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 연소를 하고 찌꺼기가 별로 없이 세포 하나하나의 속에서 신진대사를 하면서 미토콘드리아에 영양분이 들어가서 연소를 할 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며 여기에 필요한 B 컴플렉스라든가 징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광물질이 천연 그대로 전곡에서 들어온 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찌꺼기가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처리하기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이 완전 연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지만 가공식품, 설탕은 면역을 낮게 해주지요.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어디가 막히면은 금방 박테리아가 집을 짓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바로 아주 악성 에크니 불가리아스라고 해가지고 주머니를 만들고 극기하는 상처 세포를 남기며 아주 일생 그런 흔적을 남기는 그런 것들이 되죠. 뿐인가요? 네, 이 산업으로 인한 공해,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계에서 내뿜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인더스트리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물에 클로리네이트로 소독을 한 그런 물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장품을 사용하고 화장품을 오래 빨리 다 지워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피부는 피해를 입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어머니 품을 떠난 다음에 공부가 많다고 해서 자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음식 먹는 거 모든 것이 완전히 생명을 보호하는 그 원칙하고는 아주 등을 대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파티가 있어서 오버나잇하고 그 다음에 눈곱도 떨지 못하고 클래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하면은 자기네끼리 정크푸드를 먹으면서 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야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뭐 좋은 것이라는 건 다 사서 주지만 아직 삶의 문턱에서 삶을 혼자 독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펼치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 간이 모든 밀려오는 독소와 케미칼과 이런 것들을 처리 못하니까는 그러면은 해독제인 엉겅퀴에서 축출한 실레마린도 먹이고 또 담즙 유통이 돼가지고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빨리 대변으로 배설시키고 하기 위해서 무슨 민들레 뿌리도 먹이고 뭐 여러 가지를 오히려 환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중년이 넘은 50대를 넘어가는 분들이 자기 기능을 못할 때는 보조로 필요하지만 이제 자라나는 20대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못하면 지금 이 아이의 생활 방식에 크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 문제의 핵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여러 가지 좋은 의학 서적에는 여드름의 합병증이란 cyst formation, 그러니까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결국은 거기에서 종기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그 상처 세포를 남기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아니요. 더 파고들면은 문제가 신장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중년까지 끌고 간다면 그때는 여드름이 문제가 아니라 간장 질환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신장이 자기의 일을 못하면서 종래는 50대가 되면은 신부전증을 호소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을 하며 이렇게 중요한 영양이 실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징크 같은 거는요.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에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상당히 중요한데 촉매로서 징크가 없이는 자기 일을 못하는 이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징크, 아연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또 비타민 B6, 그 다음에 C, with bioflavonoid, 그것도 천연에서 그대로 있어야 우리 세포 안으로 싹 들어가서 신진대사에서 응용이 되지만 약으로 된 것을 정제된 보조식품으로 잡수시면은 혈액에서 넘쳐 흐르다가 저장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콩팥을 통해서 배설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햇빛을 별로 쬐지 않으니까 바이타민 D도 보조식품으로 잡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피부에서 햇빛에서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질이 좋고 콜레스테롤을 사용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만큼 지방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엽록소 피를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염증을 예방해주고 영양이 균형 잡혀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식사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수년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한창 때에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기 나이를 하기 위하여 임신을 하고 아기를 출산하고 수유를 시키고 아기를 키우는 이때에 몸이 굉장한 변화가 호르몬 신진대사의 변화와 함께 신진대사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제 어린 시절을 떨어뜨리고 성인이 되기 위하여 호르몬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변화하면서 몸이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에 온몸이 홀가닥 저장되어 있는 것이 다 뒤집어 엎이면서 나쁜 것을 다 배설하기 위해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혈액 정화를 위해서 뭐 우엉 뿌리 차를 먹인다, 또 우엉이 뭐 캡슐로 된 걸 먹인다, 뭐 실레마린을 먹인다, 레드크로바로 혈액을 정화시킨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티추리 오일, 티추리로 들어간 뭐 크림, 젤 뭐 이런 거를 겉으로 바른다. 네, 일시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이 좋아지는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여드름입니다. 또 닥터 닐 네들리라고 하는 의사분은 이 여드름과 우유, 절대로 우유는 여드름에 대단히 해로우며 우유에는 기름이 50% 이상이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치즈인데 치즈에는 나쁜 지방, 우리 몸이 처리하기 대단히 힘든 지방이 대단히 많다고 말을 하면서 데어리 프로덕트, 그리고 모든 치즈 종류들, 그리고 우유가 들어간 과자 종류, 캔디 이런 거는 초콜릿을 포함해서 다 먹지 않는 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근본 치료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Dr. Agatha Thrash의 Natural Remedy에서는요. Fat Free Diet. 그런데 보세요. 여드름은 어머니가 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드님이나 따님이 학교에서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로 어머니가 셰프가 아니에요. 요리를 해주지 않아요. 학교의 음식만 먹어도 아이디어를 한 게 아닌데 또 몰려가서 정크 음식 오다 가다 급해가지고 막 먹거든요. 그 다음에 입에 맛이 있고 또 요즘 모든 소프트 패스트푸드 스토어에서는요. 많은 케미칼을 쓰고 조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에 한 번 그리고 식당 음식에 혀끝이 맛을 들이면은요. 잠깐 다닐러 와서 어머니가 건강식으로 해주는 거요. 절대로 그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왜 엄마 쿠킹하는 게 이렇게 달라졌어? 옛날하고 달라. 뭐가 달라요? 엄마야 같으지요. 자기의 입맛이 잘못 훈련된 걸 가지고 와서 찡그리고 엄마 있잖아. 그거 좀 맛있는 거 좀 해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니 무슨 수로 집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무리 근심 걱정을 해도 학교 가 있고 기숙사에 가 있는 아들 따님의 생활 습관을 무슨 수로 바꿔줍니까? 보세요. Fat Free Diet을 무슨 수로 시켜주시겠습니까? Fat Free Diet 하면은 우선 butter, 마저린 하면은 수소를 압축시켜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제일 나쁘고 젊어서는 여드름이 나오지만 중년이 되면은 벌써 심장을 영향하는 관상동맥 안에 경화증이 오는 아주 무서운 병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마저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샐러드 드레싱에 쓰는 그 기름들이요. 그 다음에 메요네즈, 그 다음에 넛버터들. 왜? 넛버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오래 벌써 이게 산화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피넛버터도요. 아이들을 손쉽게 일하는 어머니들은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거는 정말 위장병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배합이 되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드 푸드, 패스트푸드 스토어에서 아주 하이 400 몇 도에서 그냥 하는 프렌치 프라이로부터 모든 그 피쉬니 닭이니 뭐 다 튀겨내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스낵, 포테이토 칩, 그 다음에 모든 고기 종류들이요. 예, 동물성 단백질은요.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지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암 바이러스의 소굴입니다. 그들이 암이 먼저 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니까요. 그리고 우유는 말씀드렸고요. 치즈도 말씀드렸고요. 계란은요. 요즘은 한간에서 계란찌개를 두부 아주 아들아들한 케이크처럼 해주는데요. 계란은 물에 닿으면 그 다음에 공기에 노출돼서 깨가지고 흰자 노른자 해가지고 배터로다가 막 문지를 때에 거기다 물까지 넣어서 흔들 적에요. 물에도 뭐가 있습니까? 산소가 있죠. 공기 중에도 산소가 있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산소하고 접촉하자마자 금방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계란을 잡수시면은요. 6시간 내로 우리 몸에 동맥 경화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다 리서치하고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방 문제로 이렇게 고생하고 또 호르몬이 너무 과다해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에게 계란을 먹여서는 아니 되겠죠. 그 다음에 결혼도 하지 않은 아직 총각에게 계란을 먹여서 그가 얼마나 근신하고 자기의 삶의 설계도를 잘 처리할 수 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많이 생각하시고 아드님의 식사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이 답이냐?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죽은 광물질로 인하여 우리 몸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처리하고 그러려면은
대장부터 변비를 퇴치하고 대장부터 청소를 하여 깨끗이 하기 위하여 당근 10온스, 시금치 6온스는 시금치는 굉장한 알칼리 식품입니다. 그리고 대장을 청소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파괴된 세포들을 다시 소생시켜주고 리페어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좋은 모든 것이 다 있는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지요. 그 다음에 유기 광물질이 많이 있죠. 비타민이 고루고루 다 있죠. 그래서 이 우리 몸의 모든 배설물을 배설시키고 중화시키고 약 알칼리로 체질을 바꿔주는 대단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로서 에크니는 이 여드름은 주스 테라피를 함으로써도 굉장히 효과를 얻습니다. 뿌리를 뽑을 수 있고 근본을 다 처리할 수 있고 간장과 신장까지 청소하여 소생시키는 일을 합니다. 무엇이 합니까? 당근 10온스에 비츠 3온스에 오이 3온스를 하면은 비츠에 있는 유기 염소가 바로 이런 장기들을 청소해 주기 때문에 자기의 배설시키는 일을 잘하면 피부까지 이렇게 애를 쓰도록 맡길 필요가 없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삶의 비결 8가지에 어떤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하며 잠은 언제 자며 태양빛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신선한 공기, 물을 얼만큼 마셔야 모든 노폐물이 배설이 되며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네, 아무리 높은 학문을 잠을 안 자고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한다고 해도 잠이 부족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에크네는 점점 잠 부족하면 심해진다는 것은 본인들이 경험해서 압니다. 그러면 그 공부 중년이 넘어서 50대 돼서 병들면 써먹지도 못할 건데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밤을 안 새우고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해도 좋겠고요. 우선 첫째가 건강한 삶을 살면서 생명을 보존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즐겨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되지. 공부 하나만을 위하여 생명, 우리 재산 목록에 엄지손가락을 꼽는 재산 목록이 무엇입니까?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입니까?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이 나의 한 몸, 이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몸의 건강입니다. 이것을 잘 보존하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이 닿고 발이 닿는 곳이고 우리가 즐겨 할 수 있고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노년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억제 춘향으로 우리 몸을 호차리질을 하면서 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 동료에게 덕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에크니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피부는 제3의 신장입니다. 생명의 장기입니다. 이 청소년기에 여드름을 심하게 앓고 있다. 생활습관을 지금 바꾸지 아니하시면 중년의 건강 때문에 무척 고생을 많이 하실 것이 거의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자세히 해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